안녕하세요. 쭈쭈키드 쭈쭈멈 줄리입니다. 세 가지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거죠. 아이들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대치동에서 영어 교육 전문가긴 하지만 사실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11시에 퇴근을 하고 나면 정말 목이 터질 듯이 아파도 거의 1시간씩은 웬만하면 영어로 노출해주고자 노력을 하긴 했으나 사실 그게 충분하진 않았죠. 여기 한국어 노출이 8이었다면 영어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제 영화를 영어로 봐봐 라고 하면 아이가 정말 싫다 거부를 했었어요. 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영어책을 처음 읽어내는 과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만약에 그냥 영어로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고 영어로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영어로만 해야 된다라는 고집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무조건 답답해합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가 책 읽는 것 자체의 흥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책도 기억이 나요. 작년에 아이에게 처음 ORT 책, 즉 처음으로 영어책을 본격적으로 노출시켜줬을 때 제가 처음에 영어로 딱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영어로 짚어줬을 때 아이가 너무나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이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 내용을 알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빨리 turn the pages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이가 제대로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대충 읽게 되는 습관이 생긴다라는 거죠.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러면 나중에 막 읽더라도 그 단어가 아이의 뇌리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죠. 그 뜻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면 그 뜻도 모르면 내가 그냥 사진을 보면서 아이가 사진을 보면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추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챕터북으로 진입했을 때 그 단계로 진입했을 때 빨리빨리 속독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알아들여야 되는 그런 책을 읽을 때는 유추하는 능력이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AR 1.5단계, AR 2단계 이런 상황에서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아이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 의미적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책을 읽는 완전 기초 단계 그리고 심지어 단어도 완전 기초 단어들일 텐데 그거를 굳이 아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기다림일까요? 자기 단어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ORT를 읽으면서 탭토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살금살금 얘가 걸어갔대 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탭토라는 단어를 바로 아이가 흡수를 하면서 나중에 저와 같이 집에서 놀 때 탭토 하면서 걸어야지 라고 한글 문장에다가 영어 단어를 바로 넣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탭토라는 단어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0분 이해를 한 거죠. 영어 단어를 제대로 아이가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문맥을 계속 자기가 읽다 보면 아이가 그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터득을 하게 된 방법을 나중에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활용 능력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만큼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오히려 단어와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기초 단어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해석을 해주게 되면 아이가 너무나 온전히 한국말에만 집중을 하고 영어 단어와 영어 표현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무조건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이제 이런 반문을 하고 싶어요. 영어로만 노출을 시켜준다라고 해서 그 영어의 센텐스 모든 게 다 탁탁탁탁 박혀서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기초 단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영어로만 노출을 시켜주더라도 단어와 표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영어로 한번 해주고 한국어로 해준다라고 했을 때 영어 할 때는 와 먼저 귀를 인위적으로 닫아버리면 난 절대로 안 들을 거야 하다가 한국어로 할 때는 귀를 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차피 내용이 재미있고 엄마가 재미있게 한국어와 영어로 읽어주게 된다면 읽어줄 때 계속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석을 해주지 말고 대신 이 단어를 짚어가면서 얼굴 표정과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라 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he is happy, he is frowning, 아니면 he is sad, he is running fast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AR 뭐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부터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딱히 얼굴 행동으로 짚어가면서 내가 그거를 무슨 사인 랭귀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lie라는 단어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해봐요. 거짓말하다. 그런데 lie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과 행동으로 보여주죠? lie, lie, lie? 어떻게 표정으로 보여주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해석을 하지 말고 오히려 영어로만 얘기를 하면서 얼굴과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막 하려고 하세요? 그냥 해주셔도 큰일 안 납니다. 아이 영어 막 망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어로 해석하지 말고 쌍둥이 책을 사줘라. 쌍둥이 책, 뭐 예를 들어서 영어책 있으면 이거에 이제 완전 똑같은 내용으로 한글 버전으로 사줘라. 왜 굳이 똑같은 내용을 두 언어로 굳이 읽어야 될까라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싸고 그리고 일단 책장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빈칸이 없고요. 쌍둥이 책을 사느니 차라리 다른 책 시리즈를 하나 더 사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주실 때 어떤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영어책을 보여줬을 때 영어를 읽어주시고 한국어로 해석을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매번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실 때마다 계속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권을 3번 정도 읽어주면서 해석을 해줬더니 아이가 거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거의 다 습득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단어와 표현들을 다 이미 습득한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아이가 만약에 내가 한 번만 해석을 해줬다. 그런데 그 뒤로 엄마 나 이거 해석 안 해줘도 돼.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미 앞 단계에서 아니면 다른 책에서 이 단어와 표현들을 이미 익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차 그 해석을 줄여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ORT 1단계에서부터 아이와 같이 책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줬는데요. 4단계, 5단계 6단계 때 되게 아이가 엄마 이 부분은 해석을 안 해줘도 돼 라고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게 그냥 융통성 있게 좀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을 그냥 바로 넘어뛰면서 해석을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읽다 보면 사실 어떤 표현들이 이미 전에 나왔는지 다 가늠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플렉서블하게 어머니 분들께서 엄마표 용어하시면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 할 두 번째,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Things are getting worse. 되게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things가 뭐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일 수도 있고 are getting이 뭐뭐뭐뭐 되다 라는 뜻이고 worse는 더 안 좋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아이에게 말해줄 때 자, things는 물건 상황이고 getting은 뭐뭐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고 worse는 아주 더
안 좋아 라는 뜻이야. 그래서 things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해 주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한국어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이에게 뭐 어떤 단어가 뭐고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단어만 굳이 꼭 포인트 해주셔야 되는 단어들만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things are getting worse 읽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 worse 완전 안 좋아지고 있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학습식으로 공부를 시켜라 이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읽어줘라 라는 뜻입니다. 쉽게 가죠. 어차피 엄마표 영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되게 장기간으로 꾸준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분들께서 아니면 혹은 아버님분들께서 집에서 직접 엄마표, 아빠표 영어를 하실 때 너무 깐깐하게 뭐를 지켜야 되고 막 어떤 영상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버님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한글로 되어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자연스럽게 해석해주세요. 해석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영어를 못하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엄마표 영어 하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